안녕하세요. SAP에서 HXM 솔루션을 담당하는 김경호입니다. 오늘은 인재 전쟁의 시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및 채용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입장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인재 전쟁이란 단어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The War for Talent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1997년쯤에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 우리나라도 그 IMF 시기로 이제 기억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기업들이 원하고 또 꼭 필요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중요성을 갖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인재들을 확보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고급 인재 또 귀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소위 이야기하는 왜 갑과 을이 바뀌는 그런 협상의 주도권도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구직자가 그렇게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요즘에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올해 6월달 포브스 기사인데요.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산업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또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들에 대한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나가야 되는지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화하고 또 보다 전략적으로 인재풀을 만들고 가꾸고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면서 보다 기업들은 전략적인 그런 채용을 구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그 우리말로는 뭐 지원자, 뭐 후보자에 대한 경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채용 담당자가 더 이상 이제 갑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요. 지원자들을 마치 고객처럼 대하고 또 우리 회사로 영입되지 않더라도 또 언젠가 또 잠재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채용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후보자들하고 깊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잘 알리셔야 되고 또 이렇게 채용 마케팅 그런 개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채용에 곧바로 이어지는 어떤 온보딩 프로세스와도 연계를 통해서 입사까지 지원자가 순항해가지고 회사에 딱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뜨거운 곳은 IT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경제 기사를 읽어보면요. 실로 IT 회사, 뭐 플랫폼 회사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요. 뭐 전통적인 뭐 은행, 어떤 유통산업 그런 쪽에서도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회사의 경쟁력으로 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와 역량을 현재 모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지원자 혹은 후보자 경험 관리 향상 방안을 저희 박래성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인재풀에 기반한 채용 관리부터 또 채용 분석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들을 저희 민경희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고 이어지는 세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퀄트릭스의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퀄트릭스의 직원 경험 관리, 특히 지원자 경험 관리에 대한 솔루션 소개, 그리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경험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레니엄 세대, 즉 MZ세대의 78%는 원하는 경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 관점에서뿐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즉 직원 구성원들이 점점 더
회사 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리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원 경험에 대한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C-레벨 리더들은 지금 현재 우수한 직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느끼는 경험사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추천할 그러한 의향들이 CEO가 생각하는 비율 대비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차이를 체험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체험 갭을 조직 입장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직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조직은 직원을 조직 문화, 그리고 기업 브랜드, 그리고 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직원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생산성을 직원당 17%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 가까운 이직률의 개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퀄트릭스 솔루션은 직원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거쳐서 중요한 이벤트 상황마다 직원 경험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함으로써 조직이 경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별로 현재 수집된 다른 운영 데이터들, 즉 직원의 현재 근무 연수라든지 그리고 나이, 직급, 그리고 고가 등을 통해서도 수집한 데이터와 함께 연결해서 분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직원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접점에서 경험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원자 경험 관리, 그리고 지원자가 성공적으로 온보드한 이후에 입사 과정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기업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 경험이 그런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인재 확보, 그리고 인재에 대한 경험 정보, 분석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많은 기업들이 인재들을 경쟁 시장에서 위치를 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지원자들은 오랜 채용 시간에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중간에 도중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채용 시간을 단축시키고 동시에 지원자들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 혹은 탈락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또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탈락한 그런 지원자들도 해당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식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퀄트릭스는 지원 단계를 채용 단계를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가이드를 통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채용 사이트나 혹은 외부 채널을 통한 공고 단계, 그리고 지원자가 실제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는 단계, 그리고 1차 스크리닝 단계, 그리고 면접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과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채용 기업과 지원자 사이에는 상당한 경험 격차들 그리고 희망하는 바가 다른데요. 지원자들은 예를 들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도 만일 본인이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 즉 면접과 스크리닝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해당되는 포지션에 지원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죠. 많은 지원자들이 해당 포지션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그리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5가지 단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해당 포지션에 대한 탐색을 하고 해당 포지션이 얼마나 본인한테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해당 단계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지원자가 원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실제 지원서를 제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거나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여러 번 오류를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지원서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플랫폼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툴 자체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제공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차적인 스크리닝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해당 단계에서 실제로 스크리닝 과정의 피드백들이 얼마나 빨리 지원자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스크리닝 과정에서 팀의 역할, 즉 지원하는 팀의 역할, 지원하는 팀의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이 됐는지 같은 것들이 또한 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스크리닝 단계를 통과한 그러한 지원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여러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면접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이 상당한 시간들을 소요를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됐느냐가 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이렇게 존중받고 시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됐느냐라는 부분들이 또한 확인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에게는 그에 맞는 적당한 오퍼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협상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해당 오퍼가 지원자의 기대를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설명은 없었는지 같은 부분들이 역시 피드백을 받아서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퀄틱스는 어떻게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데모를 통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각 5가지 단계별로 어떻게 경험들이 분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설명들이 표시가 되고요. 각 단계에서 지원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각 5단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 만족도는 현재 68%로 되어 있고요. 지난달보다 11%가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 하락의 많은 원인들은 이런 지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이나 혹은 면접 단계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하락했다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의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각 단계별로 선택을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때 복잡하게 지원자들에게 여러 번 노출시키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 즉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의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든지
혹은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이런 채용 사이트를 보다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상황, 그런 특정 상황에서만 지원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답변을 한 지원자들에게는 다시 그런 피드백을 묻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디지털 인터셉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이트에서 지원자가 언제든지 문제점들을 본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을 하려고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황,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런 피드백 폼을 이제 제시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버튼이 안 눌려서 지원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테크니컬 이슈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본인이 갖고 있는 피드백, 겪은 피드백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원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 단계별로 수집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2월에 급격히 이렇게 지원서 제출 단계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급격히 지원서를 제출하는 비율이 탐색 비율, 즉 채용 사이트의 탐색 비율 대비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숫자로서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오류, 즉 지원서 제출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오류가 생겨서 지원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즉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피드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량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아까 남겼던 피드백 같은 내용을 통해서 기술적인 이슈가 핫한 그런 피드백 아이템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감정들은 지금 빨간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파란색으로 상당히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용이성과 함께 기술적인 이슈가 해당 지원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IT팀이나 채용팀에 즉각적으로 전달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지원자 경험 관리에서 필요한 컨텐츠들이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그리고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프로세스, 약간씩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적의 그러한 과정을 통한 5단계의 프로세스에서 다뤄져야 되는 그러한 질문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얼마나 해당 포지션이 매력적인지, 그리고 다음 단계 혹은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그러한 과정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받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플랫폼, 그리고 채용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인 그러한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적시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나 그다음에 안내를 받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6개의 중요한 그런 항목으로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에서는 어떠한 질문들이 포함되어서 분석되어야 되는지를 해당 플랫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별로 이러한 단계들이 살짝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단계, 즉 면접 단계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 단계를 유연하게 확장함으로써 면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개선하는 그러한 방향들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채용 사이트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현재 피드백이 어떤지, 그래서 채용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정보에 대한 부분에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빈 자리, 즉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자세한 디스크립션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피드백으로 남김으로써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충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채용 사이트 담당자가 손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 과정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또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즉 스크리닝을 통과한 그러한 실제 지원자들의 비율은 약 4분의 1 정도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스크리닝을 통과를 했건 통과하지 않았건 사실은 지원자들의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되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평판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유입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체적인 리크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체적인 리크루트 조직이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유입된 경우에, 특별히 ACME 에이전시를 통해서 유입된 경우에는 통과된 그런 합격자들의 비율이 다른 채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채널,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유입한 탈락자들은 이 기업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함에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항목으로서 그 해당 지원자가 지원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이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공정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 에이전시를 통해서 유입된 그러한 지원자들에서 나온 그런 피드백이 되겠고요. 이러한 피드백을 통한 개선을 실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비록 탈락한 지원자들이라도 올바른 그런 기업에 대한 피드백을 유지하고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되는 지원 단계의 피드백이 전체적인 직원의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채용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에 온보드 프로세스를 이제 밟게 되는데요. 그 온보드를 진행한 그런 직원들의 각각의 단계별 만족도가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채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 온보드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온보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월별로 온보드에 대한 만족도와 그 다음에 추천 지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는데, 특별히 정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남기는 피드백을 통해서 보시게 되건 지금 경력 진행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당연히 경력 진행도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채용 과정에 최종 그 협상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제한이 됐었는데 실제 온보딩 과정에서 보상에 대해서 뭔가 들었던 바와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수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채용 과정과 온보딩 과정의 일관성이 특정 시점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직원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시작 전부터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온보딩 과정에서의 그러한 피드백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채용 전에 각각의 채널을 통해서 유입된 그러한 그 합격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겠고요.
즉 에이전시를 통해서 앞서 보셨듯이 설명을 들은 내용들이 조금 부정확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채용 이후에도 이렇게 온보딩 과정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주요 기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그 합격자들의 제한 수락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셨듯이 온보딩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느끼는 중요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즉각 전달받음으로써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채용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하지 못한 그러한 지원자들도 브랜드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 올바른 감정들을 보유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감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많은 그 지원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서 좋은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퀄틱스는 선도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을 포함해서 P&G나 아디다스, 그리고 LG 그룹 같은 그러한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틱스는 이러한 직원 경험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 그리고 브랜드 경험, 제품 경험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경험관리 플랫폼으로서 고객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퀄트릭스를 통한 직원 경험관리 분석 내용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모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에서 HXM 솔루션 석세스 팩터즈를 담당하고 있는 민경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석세스 팩터즈 채용 그리고 온보딩 데모를 통해서 인재풀에 기반한 최신 채용 관리, 분석 그리고 온보딩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석세스 팩터즈는 경험에 기반한 토탈 인사관리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채용의 관점에서도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의 경험을 중시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최고의 역량을 가진 인재를 쟁탈하기 위한 인재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때까지의 채용은 서류 전형, 면접 등 단계별 과정을 밟는 것이 주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경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정말 뽑고 싶었던 인재를 놓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단순히 표면으로 드러나는 채용 사이트 컨텐츠 부족 등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보다는 이 후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인재가 적합한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후보자에 맞는 개인화된 경험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용은 양방향 소통입니다. 더 이상 회사만 지원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 있는 지원자도 회사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SAP 석세스팩터즈 채용에서 제공하는 경험 중심 접근 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강력하고 통합적인 채용 솔루션의 경험을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 기타 채용에 연계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웨비나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인재풀을 기반한 지원자 인재 관계 관리, 새로운 인재의 정착을 돕는 온보딩, 그리고 채용 효과성 분석입니다.
채용 공고를 만들고 지원자들이 지원하기 이전에도 인재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지원자 관계 관리는 선제적으로 우수 인재들을 회사에 인게이지 시켜서 실제 채용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다들 구직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구직자로서 입사 지원 전에 일하기 좋은 회사를 찾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원자에게 줄 수 있는 회사의 첫인상은 바로 채용 홈페이지입니다. 어떤 채용 공고가 있는지 보고 누구랑 일하게 될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나와 맞는 회사인지에 대해 많은 정보와 간접 경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는 어려운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SAP SuccessFactors에 내장되어 있는 커리어 사이트 빌더를 통해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UI 기반의 홈페이지 작성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코딩이 어려운 분들도 쉽고 빠르게 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때에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도구를 통해 홈페이지를 실제로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실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미 여러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석세스팩터즈의 고객들도 이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해외의 제규어 랜드로버,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예쁜 UX로 채용 홈페이지를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다시 데모로 돌아와서 채용 홈페이지에 현재 채용 중 공고와 별도로 사전 상시 인재들을 모집하는 배너 광고를 지원자들의 눈에 잘 띄게 배치를 했고 지원자 입장에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폼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폼은 고객사 각각의 니즈에 맞추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상시 인재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처음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 데이터 조건 혹은 이력서의 문구로 인재를 검색하여 필요한 인재를 즉각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인재를 검색하면 관련된 인재를 찾을 수 있고 필요시 바로 인재풀에 이 인재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찾은 인재들을 인재풀에 추가하고 사전 인재를 위한 마케팅 전문가 인재풀에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재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상시 인재를 위한 마케팅 전문가 인재풀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인재풀 이름, 상세 설명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아까와 같이 제가 인재들을 수기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의 인재가 등록되면 바로 이 인재풀에 매핑되도록 자동화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대량의 인재들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지며 보다 인재들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또한 이렇게 수집한 인재 데이터를 개인별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석세스팩터즈에서는 채용에서 보다 MZ세대에 익숙한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 팔로우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특정 개인을 팔로우하게 되면 그 사람의 활동을 피드로 받아보시는 등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석세스팩터즈에서도 후보자를 팔로우하게 되면 이 후보자가 채용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원자를 타겟 리크루팅 하실 때 모니터링 및 더 정확하고 신속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태그입니다. 쉽게 SNS의 해시태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후보자들을 분류할 수 있는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도 특정 태그가 달린 인재들만을 빠르게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채용 담당자들 간의 공유도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인재의 프로파일을 검토해 보고
적합한 채용 공고의 전형에 바로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관련 있는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를 해서 인재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용 마케팅에서는 어떤 루트로 이 인재들이 우리 회사의 채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트래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루트가 효과적이고 어디에 향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을 일일이 수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석세스팩터즈 채용에서는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사이트 혹은 특정 채용 이벤트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채널마다 그 채널을 트래킹할 수 있는 URL이나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지원자가 채용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 채널을 통해 들어온 사용자 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드인 등 채용 관련 SNS에도 추가적인 설정 없이 이러한 채널을 바로 트래킹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대시보드 또는 표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며 적합한 채널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채용 마케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마케팅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메일 캠페인 기능입니다. 채용 뉴스레터 등 회사의 최신 채용 소식을 적합한 인재들에게 내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보아야 하는 특정 인재 풀 혹은 특정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은 템플릿화하여서 관리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에 아까 추출했던 QR코드도 이제 삽입을 하고요. 이렇게 이메일을 내보내게 되면 인재들이 이 이메일을 본인의 이제 이메일 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읽었는지 등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온보딩은 채용 전형을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채용을 진행하게 된 지원자가 회사에 빨리 정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지원자에게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좌우할 첫 경험을 드리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인사 담당자들은 입사자의 유형에 맞게 온보딩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계도 수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규칙을 통해서 입사자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어사인되도록 합니다. 또한 온보딩 이외에도 사내 전배자의 빠른 적응을 돕는 크로스보딩, 퇴사자의 PC 반납, 사직서 작성 등의 프로세스를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오프보딩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해당 이벤트 발생 시에 자동으로 트리거됩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의 세부 설정으로 환영 메시지 작성, 필수 기자재 배정 등 해야 할 태스크, 필요 기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정에 맞춰 온보딩 발생 시에 바로 담당자에게 노티스가 가게 되고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보딩의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이전 프로세스 완료 시 바로 다음 프로세스의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SAP의 파트너 전자서명 어플리케이션 도큐사인과 연계하여 입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문서 양식을 미리 등록하고 입사자가 놓치지 않고 해당 태스크를 진행하도록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둔 대로 온보딩이 시작되면 담당자들은 온보딩 대시보드에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태스크를 진행했는지 검토도 하고 필요하다면 알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들은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팀장이 빠른 적응을 도와줄 버디 지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필수 기자재인 노트북도 IT 담당자가 필요한 기종을 준비하도록 가이드하고, 첫날 들고 가야 할 준비물을 가이드한다든지, 미팅 일정을 미리 어레인지 하여서 입사자에게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캘린더 형식의 메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자는 입사 전부터 미리 시스템에 접속하여서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에 작성한 지원자 프로파일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사에 필요한 정보를 혹은 각종 필요한 증명서를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단체복이나 주차 여부 등 필요한 설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 프로파일에 보여질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자기소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사내 직원들과의 교류에 필요한 내용도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한 문서 템플릿대로 전자서명을 통해 입사에 필요한 서류에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서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동시에 입사자는 빠른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미리 접해볼 수 있습니다. 환영 메시지를 읽는다든지,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한 정보, 첫날 가야 할 장소의 주소와 준비물, 그리고 필수 문서를 미리 읽어보거나 미리 사무실 VR 투어를 경험해 보는 것도 직원의 빠른 적응과 로열티의 확보, 그리고 온보딩 절차의 경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용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더 전략적인 방향으로 향후의 채용을 이끌어 나가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채용 효과성 분석입니다. SAP SuccessFactors에서는 People Analytics라는 강력한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 모듈뿐 아니라 다양한 모듈의 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분석 뷰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리포트는 채용 현황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를 통틀어 어떻게 채용 현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는 몇 명의 지원자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원자들의 세부 사항도 함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단계를 클릭하면 드릴다운해서 그 단계의 내용만도 리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분석해 보는 대시보드 뷰입니다. 필요한 분류, 예를 들어 국가 혹은 부서별로 어떻게 채용 공고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뷰입니다. 또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도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어떤 채용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채용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SuccessFactors의 성과 모듈과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입니다. 인재 전쟁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되었던 인재들이 과연 우수 인재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과 모듈의 평가 데이터와 연동하여 타임라인별로 언제 가장 많이 우수 인재가 채용되었는지, 조직별로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어떤 채널로 채용했을 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인재들이 많이 채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채용 전략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통해 이 우수 인재 채용 지수라는 KPI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추세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채용 모듈의 기능 외에도 SAP SuccessFactors는 글로벌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국내 유수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또한 이분들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MOU를 맺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협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 워크와 연동하는 챗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들이 카카오 워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이에 해당하고 있고요. 향후 다른 모듈로도 추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신 질문들에 대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준비한 내용들을 시청하셨는데요. 잘 보셨는지 좀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서도 질문들을 많이 지금 주셨는데요. 질문을 저희가 한번 읽고 답변을 제가 같이 좀 드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임근식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69% 이상의 리더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회사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직과 퇴사 비율이 이제 연결되는 계산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박래성 파트너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텍스트 창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툴인 상관 분석과 그다음 회계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만족도가 직원들이 퇴사할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요청을 메일로 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종우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 본사하고 한국 지사 사이에 그 두 개의 이제 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이제 가능한 건지 또 분리와 통합이 또 이게 얼마나 용이한지 네, 그런 부분 질문 주셨는데 그 퀄트릭스 쪽 저희 경험 관리 세션 들으시면서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에 그 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하이라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미국 본사에 속하는 직원들이 남긴 피드백과 한국 지사에 남긴 직원들이 남긴 피드백을 분리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미국 본사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 지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별도로 또 프로젝트 단위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질문을 주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요새는 뭐 기업 간의 또 M&A라든가 그런 뭐 이제 뭐 스핀오프 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유정근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 이직 퇴사율은 업무 외에 내부 대인 관계, 외부 환경 뭐 이런 스카우팅 하는 것들 그런 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트릭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예측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퀄트릭스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해당되는 대인 관계라든지 외부 환경, 스카우트 등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위한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그 항목들을 같이 연계해서 과연 내부적인 회사 생활 외에도 그러한 관계라든지 외부 환경이 어느 정도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분석을 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또 퀄트릭스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황현철 님께서 저희 석세스 팩터 이제 채용 쪽 이제 보시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상시 인재풀 관리에서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 정책 이슈는 전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뭐 저희가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답변을 같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있으시네. 네. 네. 석세스 팩터즈 채용 모듈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할 때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거치게 되고요. 이제 회원 가입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그 분들도 이제 지원을 마치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그런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라는 거를 꼭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나라든지 그 국가의 로케이를 맞춰서 그게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선 그런 이제 고객사에서도 그런 후보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뭐 규정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그렇게 그 설정하신 기간에 따라서 뭐 자동으로 몇 년이 지난 지원자의 정보들은 폐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된 지원자들의 정보는 이제 그 상세 인재 풀에서도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권한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지원자들의 모든 정보를 또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제 다른 직원분들은 뭐 권한에 따라 일부 정보만 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석세스 팩터의 권한 관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의 권한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만 보실 수 있도록 뭐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민경희 파트너께서 말씀 잘 또 주셨는데 또 저희 SAP는 또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또 회사기도 하고 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GDPR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글로벌 벤더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대응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대한 그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고 또 마침 또 저희가 내일 모레 또 금융권 고객 중에서 이제 그랜드 오픈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1금융권에도 고객사가 유치될 정도로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잘 대응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 저희 황희용님께서도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아까 방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서 그런 회기 상관 분석 그런 세부 데이터를 이제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주실 거죠? 네. 네,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 원하시면은 뭐 그런 부분들 비슷하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그런 것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재영님께서 그 AI 머신러닝을 사용한 분석이 가능한지 뭐 그런 부분 주셨는데 저희 먼저 퀄트릭스를 담당하시는 저희 정혜성 대표님께서 네, AI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분석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데이터들이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아웃라이어, 즉 특이한 상황들, 특정 조직과 특정한 직급을 가진 직원들이 뭔가 이상한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들을 또한 정량적으로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 석세스팩터 쪽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한지 좀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석세스 팩터 오늘은 이제 채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AI 머신러닝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크게 이제 저희 기능상의 부분이 있고 데이터 분석 쪽에도 있는데요. 우선 기능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HR에서도 이제 AI 머신러닝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것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AI 같은 협력 에이폴드라고 하는 좀 AI 그리고 채용 쪽에서 좀 유명한 저희 파트너 어플리케이션과 협업을 하여서 이제 뭐 어떤 이력서를 업로드를 하면 그 지원자에게 맞는 개인형 맞춤 직무를 추천을 해준다던가 혹은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혹은 관리자분들이 채용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직무에 적합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업무를 잘 할지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석세스 팩터가 잘 연동되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석세스 팩터 뭐 채용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이제 SAP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뭐 예측하시고자 하는 혹은 분석이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래프처럼 좀 대시보드를 구현하셔서
앞으로의 뭐 채용 추세 혹은 우수 인재 채용 지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분석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이런 최신 기술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분석을 또 잘 하고 싶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채용 그 어떤 수립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만큼 그 각 고객사에서 그런 HR 기초 데이터를 또 잘 가지고 있고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활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 주셨는데 또 추가의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이런 인재 전쟁 시대에 대비한 저희 채용 전략 및 분석, 이거 이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준비한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뭐 물러나지만 저희가 앞으로 또 이제 웨비나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화요일 날 또 저희 이제 HR 실무진들 또 임원진들 다 모두 초청해가지고 국내 고객분들에게 또 이제 알찬 저희 컨텐츠를 준비해서 저희 HR 커넥트란 이름으로 저희가 초청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으시면 또 그런 사전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종료를 하고요.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